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와, 파도 오늘 많이 좀 걱정되실 겁니다. 물리신 분들, 지금 물리신 분들 거의 밑에 구간에서 지금 많이 좀 힘드실 텐데,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거래량을 좀 볼게요. 아침에 좀 들어온 거래량이 있는데, 자, 밑에 구간에서 주가가 개파락했다가 많이 올랐습니다. 밑에 구간 얼마죠? 27,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랐죠? 이 구간 32,000원 구간. 선을 좀 나타내 보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즉 10% 이상 10% 이상 13, 4%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밑으로 꽂고 있는데, 이거 빠지는 기본적인 지금 이유가 뭐죠? 바로 이 3분기 어닝 쇼크, 이 3분기 어닝 쇼크 관련돼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3분기 매출이 3억이고요.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48억입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 기업이 어떻게 상장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조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조금 확실한 정답을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여기 이슈를 보면은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 3분기 매출 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진짜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죠? 심각한 상황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주식은 뭐가 된다?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선반영. 지금의 이 주가 하락, 오늘의 마이너스 27% 하락, 선반영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주가가 빠질 때 이렇게 빠지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빠지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빠지죠? 이 계단식 하락으로 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계단식 하락.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올라오는 구간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늦어. 마이너스 27%잖아요. 지금 손절하기 늦었다. 지금은 대응해야 돼요. 지금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2분기 매출은 5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오 파두의 최고 경영자는 실적 자료를 통해 메모리 산업은 지난 10년간 가장 큰 불황을 겪고 있다면서, 파두는 신생기업으로서 불안정한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볼 때 파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더 큰 그림에서 파두는 올해 강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했다. 파두는 2015년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 컴퍼니 출신 이지호 대표와 SK텔레콤 융합기술원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한 남현 대표가 세운 스타트업이다. 주력 제품은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송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SSD 컨트롤러다. 파두는 지난 8월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은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력. 그럼 이 파두의 기술력 자체가 시장에서 일단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파두가 앞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술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오늘 기업 설명회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9일이거든요. 오늘 기업 설명회를 조금 개최를 했는데, 시간이 보면은 파두는 9일과 16일 오전 10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경영 실적을 설명하고 질의 응담하는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자, 오늘 9일인데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 봐서는 별로 좋은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16일 한 번 남았어요. 자,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오늘 9일에 굉장히 나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자, 16일이 언제죠? 16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6일 날짜. 16일 언제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자, 앞으로 4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주가 어떻게 빠진다 그랬죠? 주가 급락 후에 어떻게? 이 계단식으로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보나마나 이 밑에는 안 물려 있을 겁니다. 위에 제일 많이 물려있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에 제일 많이 물려있을 거예요. 어디? 33,000원에서 36,000원. 조금 더 많이 위에 물려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 위에 구간, 여기에 많이 물려있겠죠. 이 4만원대 구간. 아마 이 구간에 있는 분들, 이 3만원, 6천원, 36,000원 있는 분들은 현재 손실 구간 마이너스 33% 정도의 구간, 요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30% 정도. 자, 이거를 지금 정신 반짝 차리셔서 지금 물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이 전저점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한가로 박힌다라고 하면은 내일 개파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개파락에서 단기적인 어떤
단기적인 어떤 흐름? 다시 한번 올라와 줬다 내려가는 흐름이 보여질 겁니다. 아니면은 이 자리에 단기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던지요. 자,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가 파동에서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추세 자체가 내려오는 추세죠.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내려오는 흐름들이 어떻게 이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의 흐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 구간을 보았을 때 3만원 초반에서 33,000원 구간, 이 구간을 단기적인 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물려 계신 분들 33,000원에서 36,000원 물려 계신 분들 언제 물을 타야죠? 언제? 내일 자리에서 물을 타서 단기적으로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빠르게 다시 회복해주는 구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락 채널에서 이탈이나 상승이나 이탈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추세로 귀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 차트라는 것은 이 이탈하게 되면 빨리 다시 한번 기현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 추세를 뚫어내고 나서 어떻게 다시 한번 눌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 개파락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후로 16일에 나오는 이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물 타는 자리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36,000원 물려 계신 분들 물 안 타면은 탈출하기 힘든 가격대예요. 물 타서 비중을 어느 정도 키워서 반등 시에 정리하는,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30%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물을 타서 마이너스 5% 정도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손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비중을 키워서 손실폭을 줄이는 겁니다. 수익으로 나가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들거가 되겠죠. 근데 단기적인 이 어닝 쇼크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실적 부분에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기가 끝나면은 내년 2024년도 3월 감사 보고서, 즉 1분기부터 4분기, 즉 4분기 실적이 내년 3월에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대응하셔서 반등할 때 어떻게 정리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위에 번호로 파두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1000명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 2차전지 관련돼서도 단기적인 이 불법 공매도 이슈를 지속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 공매도 관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10월 27일부터 여러분께 이 공매도 관련 리포트를 드리면서 40%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40% 수익을 챙기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눌릴 때 이러한 자리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지금 70만 6천원에 추천드렸죠. 그죠? 지금 주가 얼마죠? 양전했습니다. 벌써 몇 프로 수익이에요? 벌써 4% 수익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조작이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께 확실하게 대응하면서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드리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 파두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테니까 이 파두 매수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리에서 절대 혼자 물타지지 마시고요. 혼자 물타지 마시고 물타는 자리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혼자 하셔서 실수하지 마세요. 확실한 타점에서 물을 타서 어떻게 반등할 때 정리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가셔야 되고, 제가 이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공매도 관련해서 저희가 수익 냈던 이 공매도 리포트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 공매도 리포트가 뭐냐면은, 제가 공매도 관련돼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11월 6일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9일이고요. 보시면은 11월 9일. 오늘 날짜로 즉 이제 3일 정도 지났는데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 리포트를 10월 27일부터 만들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배포해 드렸고, 여기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1번부터 10번까지 뽑아놨고, 1번부터 5번까지는 2차전지,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바이오. 자, 이렇게 조금 추천드렸는데 2차전지가 어떻게 됐죠? 다 올라갔죠? 미친듯이. 에코프로, 금양 전부 다 50에서 60%,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전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쉽게도 이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넣어놓은 종목 1번부터 5번까지 2차 전지는 전부 다 익절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왜? 이미 관련돼서 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 거의 한 1, 2주 만에 40에서 50%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좀 빼놓고 6번부터 10번까지 이 바이오 종목으로 좀 세팅을 해놨는데요. 자,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 주가가 우리 바이오 종목 중에 그 잡주 말고요.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은 기술 수출을 1조에서 2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에로라 그러죠. 라이센스 아웃. 지속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그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기술 수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 좀 많이 올라간 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다 제외하고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빠지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100% 불법 공매도다. 그러면은 이 종목 6번부터 10번에 있는 이 바이오 종목 5종목이 결과적으로 이 불법 공매도 관련된 뭐요? 관련된 리스트에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시작되고 11월 6일부터 하면은 12월부터 슬슬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특정 종목을 찝지는 않겠죠. 그 섹터를 얘기하겠죠. 그죠? 섹터를. 자, 먼저 우리 2차 전지는 지금 반영돼서 올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섹터는 누가 있을까요? 공매도 관련돼서. 반도체가 나올까요? 로봇이 나올까요? 뻔해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리고 JP모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불법 공매 쳤다라는 거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슈가 나오죠.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그죠? IB 거래창구 역할을 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공매도 금지로 관련 대차 서비스 수익도 줄어드는 상황에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신뢰도 잃을 수 있어서 우려가 크다. 벌써 키움증권은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 착수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관련 조사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죠? 관련 조사, 불법 공매도에 관련된 조사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에서 공매도 거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의 IB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들도 법규 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 공매도 자체는 솔직하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뭐요?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불법 공매도죠. 그냥 먼저 돈으로 때려놓고 주문을 넣고 나서 나중에 갚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들이 이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형적으로 성장주로 보면은 2차 전지 성장주로 볼 수 있지만 많이 올랐고 공매도 관련돼서 이미 올랐어요. 안 오른 거 누굽니까? 성장주? 바로 바이오죠. 바이오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연구개발비에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이 낮은 금리, 즉 돈을 갚는 속도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환경 자체가. 거기다가 이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은 2차 전지처럼 어떻게 개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바이오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짚고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종목 6번에서 10번 종목 2차 전지는 뺐어요. 2차 전지 뺐고 6번, 10번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 공매도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공매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이오 종목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결과가 12월부터 1월 사이에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오는 순간 주가 폭등하는 거 당연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사 읽어보면 뭐라 그러죠? 자, JP모건 창구 바이오 집중 공매도 개미들 수년간 불법 행위 민원 제기했다. 자, JP모건의 바이오 집중 공매도 11월 2일자 기사입니다.
12월 여기부터 조사 시작됐어요. 바이오 섹터 당연하게 체크할 겁니다. 결과 12월에서 1월이면 나와요. 주가 나온 순간 폭등합니다. 이 바이오 기업 5종목 무조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공매도 관련된 이슈를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매수해서 기다리자. 자,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아가는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당연하게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